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의 계층 구조에서 응용 계층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응용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의 앱, 인터넷의 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응용을 개발하는, 네트워크 응용이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라이언트 앤 서버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P2P 방식인데, 그 두 가지 네트워크의 응용 구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응용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네트워크 응용은 하드웨어로 개발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 응용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OS 상에서 이렇게 프로세스 형태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 그 네트워크의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 응용 프로세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신에서 이야기하는 이 응용 프로토콜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네트워크의 응용 계층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세스와 응용 프로토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응용 프로세스는 네트워크의 응용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인터넷일 텐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세스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통신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응용 프로세스, 그러니까 다른 호스트에서 작동하고 있는, 동작하고 있는 응용 프로세스들 간에 이제 정보를 교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정보를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 구조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응용 계층의 응용 프로세스는 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다른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세스랑 통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응용 프로세스와 응용 프로토콜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지 네트워크 응용 계층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네트워크의 응용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네트워크 응용이라는 게 네트워크를 응용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실체가 이제 네트워크 응용이 될 텐데요. 우선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가 뭔가를 정의를 해보면은, 네트워크의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뭐 응용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를 네트워크의 응용 서비스다, 네트워크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두 개 이상의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이런 거 보면은,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호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호스트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작동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호스트에서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또 일부 호스트는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호스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그런 이제 호스트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을 보면은,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미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본 이제 개념은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보면은 호스트와 그 다음 이 호스트들 간의 정보를 교환해주는, 호스트를 연결하고 호스트 간의 정보를 교환해주는 그런 스위치
물론 스위치도 내부를 들어가 보면 L2 스위치와 L3 스위치인 라우터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뭐 그거는 여기서 구분하지 말고요. 그런 장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응용 서비스는 이 호스트에서 응용 정보를 교환하고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서비스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응용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스위치는 네트워크 장치들을, 호스트들을 연결하고 그 호스트들 간에 정보를 교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하고 그때 교환되는 그런 정보의 단위를 우리가 보통 이제 패킷이라고 하는데, 패킷. 그래서 패킷은 응용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교환하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교환되는 그런 정보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호스트에서 이렇게 보낼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할 때 네트워크에 있는 스위치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잘라서 패킷 단위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고, 목적지 호스트에서는 수신된 패킷들을 모아서 원래의 응용 정보로 이렇게 재조립해서 응용 정보로 만들어서 응용 계층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응용은 의미 있는 정보를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의미 있는 정보를 주고받는 호스트 상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상에서 동작하는 그런 네트워크 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응용은 호스트들 간에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실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위치는 이런 응용 정보 처리에는 전혀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단지 이제 응용 정보를 잘라서 송신자가 패킷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면 그 패킷을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 교환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스위치에서 담당하고, 응용 정보를 해석해서 뭔가를 처리하고 이런 거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그 응용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호스트 장치들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응용은 이 여기에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호스트들, 뭐 그 호스트가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PC일 수도 있고 서버 컴퓨터일 수도 있지만, 스위치가 아니라 호스트들에서 서로 이렇게 의미 있는 정보를, 응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미 있는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하고 그 정보를 처리해서 필요한 동작들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그 스위치나 라우터들, 이런 스위치나 라우터들은 단지 그 응용 정보의 교환 단위인 패킷만 처리하고 응용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 응용 계층의 그 네트워크 응용 계층의 응용들이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어떤 방식인데요. 보통 이렇게 분산 네트워크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을 네트워크의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다, 네트워크 응용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나눠보면 이 네트워크 응용 구조의 유형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여러분 아마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유형은 클라이언트 앤 서버 구조고, 또 한 유형은 피어투피어 구조입니다. 피어투피어를 여기서 2를 숫자로 2로 표현해 가지고 P2P 구조다, 이렇게 이제 약자로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피어투피어를. 그래서 P2P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피어투피어 구조인데, 이 피어라는 게 어떤 대등한, 서로 상호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어떤 실체를 갖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피어투피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등한
상호 대등한 그런 어떤 실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피어 투 피어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클라이언트 앤 서브는 그래서 좀 다르죠. 어떤 두 개의 호스트가, 하나는 고객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동작하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를 요청받으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대등하지 않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브 관계로 작동하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대등한 관계로 작동하는 P2P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있다, 이런 거죠. 자, 먼저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브 그럼 서브 구조. 예를 들어 서버가 여기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요새는 이제 뭐 저기 자동차도 다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휴대폰일 수도 있고 노트북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호스트들이 클라이언트로 작동하고, 이 클라이언트들은 서버한테, 이 서버 컴퓨터한테 뭔가 서비스를 갖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웹페이지를 갖다 다운로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메일을 전송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영화를 하나 다운로드 해달라, 스트리밍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버에다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는 항상 요청을 하고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버 응용 프로그램은 항상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응용 서비스를 서버한테 응용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 간에는 통신을 하질 않아요. 항상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만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이렇게 응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어떤 서버한테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때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한테 서비스 요청할 때만 실행이 돼서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이렇게 작동한다. 그리고 서비스 요청이 끝나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더 이상 동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이렇게 실행을 멈추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때만 자기의 이제 IP 주소가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저기 인터넷 통신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IP 주소를 할당하는 그런 IP 주소 할당 방식을 동적 IP 주소 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적 IP 주소. 그 다이나믹하게 IP 주소를 다이나믹하게 할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IP 주소, 동적 IP 주소를 사용해도 모방한 거죠. 필요할 때면 자기가 이렇게 인터넷 접속을 하면 되니까. 근데 서버는 좀 달라요. 서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으로 말이죠. 일반적으로 서버다 이러면 불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요청에 응답을 해야 되고요. 그 클라이언트가 언제 나한테 서비스를 요청할지를 몰라. 그래서 항상 서버는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서비스 요청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작동하고 있는 이런 동작 방식을 보통 이렇게 always on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lways on. 클라이언트는 뭐 필요할 때만 작동하면 되는데, 서버는 항상 always on, 항상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떤 뭔가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임의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버를 지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버의 IP 주소가 계속 바뀌면은 서버가 지정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서버는 IP 주소가 고정된 IP 주소를 당연히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서버가 거기에 맞게 클라이언트 서버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그 서버에 서비스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막 요청이 막 폭주한다. 이러면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버가 적절하게 클라이언트 수에 맞게 적절하게 서비스 용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 갖추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확장성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하고 대비되는 그런 이제 동작 방식,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구조가 P2P 구조인데요. 피어2피요. P2P 구조인데 P2P 구조는 어떤 서버가 특정한 서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 서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미의 호스트 간에 일단 직접 다 서로 상호간에 직접 통신을 해. 상호간에 직접 통신하고 그래서 어떤 호스트가 다른 호스트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은 자기가 그 호스트가 서버 역할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호스트는 말이죠. 특정 호스트는 자기가 통신하는 다른 호스트한테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런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한테 어떤 클라이언트가 자기한테 다른 호스트가 서비스를 요청하면은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버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호스트는 클라이언트 역할과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역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역할을 클라이언트 역할과 서버 역할을 동시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스트는 자기가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호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작동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구조다. 이렇게 해서 피어2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호스트가 서로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대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서버는 그렇지 않잖아요. 클라이언트 역할이 딱 정해져 있고 서버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런 구조인데 피어2피어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P2P로 하면은 특정한 서버에 예를 들어서 파일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서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서버한테만 이제 파일을 갖다 다운로드 하도록 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서버가 작동한다고 그러면은 P2P는 누구든지 파일을 자기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청받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공유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파일이 다른 어떤 다른 호스트가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호스트한테 요청을 해서 또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서버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거지. 누구나 다 서버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수많은 서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많은 클라이언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큰 서버를 갖다 구축하려고 그러면은 그 구축하고 유지 비용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들 수 있는데 뭐 각자 자기 호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P2P 서비스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 자기 P2P에 참여하는 PC는 각자 자기가 이렇게 구축하고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구축과 관리 비용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P2P 서비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뭐 그 자기가 그 P2P 서비스 요청하는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서버들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참여자 호스트가 각각 서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아진다고 해서 뭐 서버 용량을 갖다 갑자기 키워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참여자들 수만큼 서버가 그만큼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스케일러블한 확장성이 높은 그런 이제 구조가 P2P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서버가 말이죠. 누구나 이제 어떤 파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걸 서버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PC를 가지고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내 PC를 관리하는 주체가 내 스스로잖아요. 물론 내가 이제 보안 서비스를 완벽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안 서비스를 갖추고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안에 이렇게 취약한 이 구조 자체가 말이죠. P2P 구조 자체가 보안에 취약성을 가질 가능성이 무지 높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 호스트 장치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뭐 PC 이런 걸 테니까 그런 PC가 신뢰성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잖아요. PC의 어떤 이 시스템의 한계, 그 다음에 그 PC를 관리하는 사용자가 그 충실하게 PC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PC를 얼마든지 자기가 또 파워를 갖다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서비스를 갖다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런 호스트 장치들의 성능이라는 게 어떤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브 컴퓨터에서 제공되는 그런 어떤 서비스보다는 성능이 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래서 성능이 이렇게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P2P 구조는 장단점이 상당히 이렇게 뚜렷한 거죠.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응용 프로세스와 응용 프로토콜. 사실 이제 네트워크 계층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응용 계층의 응용 프로토콜이 이제 사실 우리의 이제 주된 관심사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응용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응용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사실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OS상에서 실행되는 그런 이제 실체가 이제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계층 구조에서 말하는 응용 프로토콜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세스 이러면은 호스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응용 메시지를 교환하며 작동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의 응용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실체가,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뭐 이렇게 실행되는 실체가 이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런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 응용 메시지를 교환하며 작동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응용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응용 프로토콜은 뭐냐?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간에 응용 메시지를 교환하는 그런 부분, 교환하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 부분이 응용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응용 프로세스에서 호스트 간의 응용 프로그램을 응용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 전체가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토콜은 응용 프로세스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이 응용이 클라이언트 서브 구조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로 작동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호스트에서 작동할 수도 있고, 또는 서브 프로세스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응용 프로세스 중에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통신을 개시하는, 서버한테 통신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응용 프로세스일 테고,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을 기다렸다가 응답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서버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서브 컴퓨터에 작동하는 서브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버를 개발한다 이러면 이제 서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버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런 이제 그 클라이언트 부분은 이제 웹 브라우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응용 프로세스라는 게 말이죠. 응용 프로세스라는 게
여러 개의 호스트에서 이렇게 그죠? 응용 프로세스라는 게 보면은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로 이렇게 봅시다. 클라이언트 서버로 보면은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이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서브 프로세스한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메시지 어떤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은 응답 메시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요. 근데 정보를 교환한다는 게 결국은 사실 정보를 교환한다는 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이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데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계층이 트랜스포트 계층이잖아요. 트랜스포트 계층. 우리 네트워크 계층 구조 이미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호스트에서 서로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정보를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단위 패킷으로 이렇게 자르고 그 패킷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계층이 트랜스포트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트랜스포트 계층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호스트 간에 응용 프로세스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말이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서로 정보를 교환할 텐데 이 트랜스포트 계층,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론 트랜스포트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네트워크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을 사용하고 물리 계층을 사용하고 이런 구조가 되지만 어쨌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은 트랜스포트 계층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그때 요 트랜스포트 계층이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대해서 정보를 송신하고 응용 계층이 정보를 송신하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켓 자료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켓 자료 구조에는 뭐 그 소켓에 대한 주소 정보가 자료 구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켓을 통해서 정보를 송신하려고 그러면 송신하기 전에 그 임시로 저장하는 그런 버퍼, 그다음 수신해서 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처리하기 전에 임시로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켓 자료 구조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켓 자료 구조가 뭔가는 나중에 우리 이제 또 구체적으로 트랜스포트 계층을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통로에 해당되는 자료 구조를 소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소켓은 트랜스포트 계층상에서 구현하는데 이 소켓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소켓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정보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뭐 송신, 샌더, 수신, 리시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소켓 API라고 그러거든요. 소켓 API, 소켓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API라는 게 보통 이렇게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프로그램의 함수들을 호출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모듈을 API라고 그러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여러분들 아마 뭐 다양한 형태의 API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그런 경험이 있을 테니까 API가 뭔지는 아마 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켓 API는 소켓 자료 구조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서비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수들의 집합을 함수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PI를 사용해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경우에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물론 이제 네트워크 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이렇게 교환 프로그램,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소켓 API를 사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응용 프로세스하고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사실 우리가 좀 네트워크 응용 계층을 이해를 할 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만 상당히 이렇게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응용 프로세스에 대한 주소 이야기인데요. 그 응용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정할 건가 이런 건데 어떻게 지정할 건가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치를 지정하는 그런 주소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P 주소잖아요. IP 주소를 사용해서 호스트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 또는 네트워크 장치를 지정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 호스트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하나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큰 서버가 하나 있는데 그 서버에 메일 서버가 동작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조그마한 어떤 회사면 조그마한 회사의 웹 서버 프로세스도 거기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뭐 DNS도 뭐 거기다가 이렇게 DNS 서버도 작동을 시킬 수 있고 물론 이제 규모가 큰 조직 이런 경우는 뭐 메일 서버 그다음에 또 DNS 서버 웹 서버 이런 걸 다른 컴퓨터에 작동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얼마든지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서버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서버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PC에서 브라우저를 실행할 수도 있고 웹 서버를 접속하기 위해서 메일을 접속하기 위해서 메일 또 이렇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고 또 카카오톡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내 PC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물론 내 PC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PC에 대한 IP 주소는 하나지만 내 PC에서 작동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인터넷 장치, 호스트를 지정하는 IP 주소만 가지고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유니크하게 지정할 수가 없다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에 이렇게 어떤 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장치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서버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서버 컴퓨터 내에. 근데 이 서버 컴퓨터에 IP 주소는 한 개가 있지만 이 IP 주소를 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유니크하게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고요. 그죠? 왜냐면 여러 개니까. 호스트는 하나지만.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IP 주소는 한 개지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건 뭐 카카오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메일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웹 브라우저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하는 그런 통로를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제공하는 소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소켓이다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소켓이면은 이 소켓이면은 요 IP 주소하고 요 소켓 주소 소켓 이 두 개를 합해 IP 주소 플러스 이 소켓에 대한 이 소켓 자료 구조의 번호를 이렇게 소켓 자료 구조를 보통 이렇게 포트 번호를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소켓 자료 구조이고 특정한 소켓 자료 구조를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정보를 갖다 포트 번호라고 그러는데 포트 번호. 이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 두 개를 합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지정하게 이렇게 주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주소를 뭐라고 하냐면 소켓 주소다 이렇게 얘기해. 소켓 주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장치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소 이러면 IP 주소를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확한 통신이라고 그러면 사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거든요. 어떤 클라이언트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하고 서버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기 때문에 IP 주소 플러스 그 프로세스를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소켓 자료 구조에 대한 주소 포트 번호. 그래서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가 결합된 이 소켓 주소가 사실은 실제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지정하는 주소가 되고 실제 그 주소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IP 주소보다도 소켓 주소가 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뭐 이런 네트워크 관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장치들, 호스트, 컴퓨터, 라우터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IP 주소만 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정하고 통신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이제 IP 주소가 주 관심사겠지만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소켓 주소가 주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세스들이 통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두 가지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인터넷에서는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TCP고 하나는 UDP인데요. TCP는 응용 프로세스 간에 신뢰 전송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정보를 서버한테 보내고 서버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한테 정보를 보냈을 때 반드시 내가 보낸 정보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TC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 TCP는 성능이 이제 나중에 TCP 동작하는 방식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성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UDP는 응용 프로세스 간에 반드시 내가 보낸 정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한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아.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정보가 일부가 이렇게 없어져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가다가 손실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고성능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어떤 트랜스포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UDP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악수 등의 신체 접촉은 피해주시고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자, 마스크 여러분들도 착용하기와 손 씻기 지금 등을 우리 생활화해 주시기 학교에서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에 3회 이상 코로나 실내 환기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방송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팀에서 안내 방송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코로나19 듣고 감염병 또 예방을 이렇게 위하여 따라 악수 하시면은 등의 신체 좋지 접촉은 않을까 피해주시고 싶습니다. 입과 코를 제가 가리는 이렇게 올바른 아침에 지금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하기와 손 녹화를 하고 씻기 등을 있는데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에 3회 이상 출근해서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감사합니다. 전에 꼭 지켜야 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지금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요. 나는 뭐 성능은 좀 떨어져도 좋지만 반드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간에 교환되는 정보는 신뢰성 있게 개발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TCP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당연히 개발할 거고요. 내가 개발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뭐 중간에 가다가 많이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일부 어떤 정보가 손실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전송 같은 거, 비디오 컨퍼런스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같은 거 개발하는데, 뭐 중간에 가다가 조금씩 비디오의 한 프레임 정도가 뭐 없어져도 사실 비디오의 최종 수신이 이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이제 퀄리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눈에 의해서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없어져도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대신 이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야 된다. 이러면은 UDP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TCP UDP를 공부하고 내가 어떤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TCP UDP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SMTP거든요. SMTP. 그다음에 웹 서비스 HTTP죠. 웹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HTTP. 그다음에 파일 전송을 위한 FTP. 뭐 이런 것들은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이 가다가 중간에 없어진다 이러면 사람들이 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웹페이지 일부가 깨져서 나한테 도달할 수 있다. 이러면 사실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신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TCP를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같은 거라든지 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이런 최종 우리 감각 기관에 의해서 퀄리티가 결정되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그렇지만 데이터 양이 많고 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실시간 서비스가 돼야 되는 이런 경우는 중간에 데이터가 조금 손실이 되더라도 서비스 품질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개발할 때 UDP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내가 TCP를 쓸 건지 UDP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은 내가 개발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서 서비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네트워크 응용 계층의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HTTP,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MTP,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거기에 대응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